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관성이 희신이냐 귀신이냐, 그 다음에 인성이 희신인가 귀신인가에 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주 예제를 한번 적어보죠. 자, 첫 번째 갑자, 병인, 자, 경신, 갑신. 자, 첫 번째 예제 사주입니다. 자, 두 번째 예제는 계사, 경신, 병신, 자, 병신, 이렇게 두 개죠. 자, 요 사주는 관성이 기신일 때 예제입니다. 자, 우선 사주에 있는 육신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편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병관이 있고 여기에 또 편재가 나타나 있죠. 자, 첫 번째 사주를 보니까 관이란 내가 웃사람을 모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매일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제대로 일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자꾸 일들이 생겨가지고 회사 일을 소홀히 한다든지 하게 되면 직장에 있는 고용주 사장께서 여러분들을 싫어하죠. 자, 그와 똑같이 이 일간을 또 보니까 일간의 능력이 월지에서 12운승이 절이에요. 굉장히 형편없이 약합니다. 물론 여기에 근록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월지가 전체 사주의 힘에서 거의 60 내지 70% 정도를 차지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절이 나타나게 되면 일간의 능력은 형편없이 약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내가 내 우사람한테 제대로 모시는 일도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편재, 또 장사를 한다 그거예요. 한 개도 아니고 두 군데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일까지 떠벌리게 되니까 결국 그 직장에서 인정을 못 받는 사주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병관이 귀신이다. 보통 사주에 관이 있으면 너는 벼슬운이 있다, 관직으로 나가면 크게 대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관이 희신일 때 관직으로 나가가지고 대성을 하는 거지, 관이 귀신이면 오히려 관직으로 나가봤자 맨날 열심히 일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급이 안 된다든지, 나름대로 몸을 안 아끼고 있는 노력 없는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은 윗사람들이 자기를 안 안아주는 그런 사주가 돼버리죠. 자, 요 사주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자, 그 옆에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또 보니까 관이 있습니다. 여기 정관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편재 해가지고 제가 있고, 여기 지금 비견이 하나 붙어 있죠. 자, 이 사람의 일간의 능력을 또 보니까 능력이 병이에요. 약하죠. 자, 그 옆에 작은 아들이라도 도움이 되는가 했더만 여기도 병이에요. 또 그 다음 또 보니까 여기도 또 병이죠. 여기 뭐 근로 하나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막내죠. 자, 막내 아들 가지고 이 무서운 관을 다 견뎌낼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내 직장 생활도 올바르게 못하면서 또 다른 다른 일을 지금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요게 일간이죠. 일간의 능력이 약할 때 이 사람처럼 일간의 능력이 약하다는 거는 12운성이 약하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사람들은 관이 귀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관이 귀신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입어야 되죠. 자, 도움을 입는 육신은 뭡니까? 그렇죠. 인수편인. 자, 인수편인. 그 다음에 비견, 급제가 자기한테는 희신이 됩니다. 자, 요 사주 같은 경우에 이 비견은 자기한테는 분명히 희신이죠. 예, 그래서 요거 하나는 좋은데 나머지는 모조리 귀신이다.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귀신이 되고 요거는 희신입니다. 여기 배우자 자리는. 그래서 요렇게 관성이 귀신인 사람들은 인수편인 비견급제를 희신으로 쓴다. 자, 이렇게 관이 귀신인 사람들이 다시 또 관이 나타나면 이거는
더더욱 기신이 성하는 거죠. 안 좋습니다. 자, 관을 생해주는 재운이 나타나도 안 좋고 또 내 힘 빼는 식신상간운이 나타나도 안 좋게 되죠. 그래서 나쁜 운은 재관과 식신상간이다 이래 합니다. 자, 이렇게 관이 극성인 사람들은 이상하게 형제 덕을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잘 살아도 자기하고는 좀 무관하다든지, 아니면 형제들이 잘 돼 있다 그래도 자기하고 등을 친다든지, 아니면 내가 형제들한테 참 나름대로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사주가 되죠. 이렇게 관성이 기신인 사람들은 남편 덕도 부족하죠. 그 다음에 내 처덕, 그다음에 여기 뭐 첩이라 했는데 요즘은 처죠. 자, 처덕도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관은 나를 보호하고 감싸주고 돌봐주는 모든 인연인데 이게 기신이면 그 인연들이 무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첫째 직장 생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직장, 그게 최고고, 두 번째는 이제 생산업. 이 생산업이라는 게 별게 아니죠. 이제 가령 뭐 제과점에서 빵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식당에서 국수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순두부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한 가내공업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유경사업 같은 거는 이제 나무를 키운다, 농사 일을 한다, 이런 게 유경사업이죠. 자, 이렇게 관이 기신인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 장사를 한다, 투기를 한다, 거의 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이 기신인 사람들이 성격들이 전부 화끈하고 물불 안 가리기 때문에 한번 한다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투기 쪽으로 나가게 되면 자기가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해버리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쌈짓돈까지 다 날리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관이 희신인 사주를 한번 예전을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있는 사주를 보죠. 자, 첫째 사주, 자, 임신입니다. 자, 둘째 병오죠. 자, 셋째 정미, 넷째 또 정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주는 무인이 되죠. 자, 무인, 그다음에 을묘, 갑인, 자, 신미. 자, 이번에는 관이 희신이다 그거에. 자, 왜 희신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보니까 급제가 있어요. 여기 또 보니까 비견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의 능력을 또 보니까 근록재앙입니다. 자, 능력이 근록에. 자, 일간의 능력이 아주 세죠. 자, 그 옆에도 보니까 화화 해가지고 화가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자, 이렇게 정화의 힘이 아주 센 몰지에서 이미 힘을 받아가지고 비견급제가 필요 없습니다. 자, 근데 딱 보니까 여기에 정관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 참 비견급제가 골치가 아팠는데 관이 딱 나타남으로 해가지고 비급을 다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형국이죠. 자, 내일간의 능력이 근록쟁일 때는 관을 희신으로 쓴다 그랬죠. 내가 아주 능력이 좋다 그래. 자, 이런 분들이 공직에 나가게 되면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주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보니까 급제. 자, 여기 보니까 편제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관이 나타나 있죠. 자, 일간의 능력이 아주 세요. 딱 여기 제왕이 있습니다. 옆에 또 보니까 근록이 있어요. 자, 벌써 큰아들, 둘째 아들이 근록장이면 일간의 능력은 말도 할 것 없이 힘이 넘칩니다. 자, 이렇게 월지나 일지에 근록이나 제왕이 있는 사람들이 주도침이랍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주 강인한 사람들이죠. 자, 이런 분들이 편제, 장사를 한다. 잘하죠. 그 다음에 정관, 내가 벼슬을 한다.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합니다. 두 개를 다 감당을 할 수 있는 사주죠. 그래서 이때는 정관이나
편관 아니면 정제나 편제가 모조리 다 희신이다 해서 이 두 개가 또 관이 희신인 그런 사주가 되죠. 자, 이렇게 사주에 관이 희신인 사람들은 다시 또 관이 또 나타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관운이 나타난다든지 재운이 또 나타나가지고 관에게 힘을 실어주면 이거는 최고로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관을 쓰는 사람들이 관 힘 빼는 인수편이라든지 비견급제, 다시 또 관내리 치는 식신상관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 아주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런 게 대운에서나 해운에 나타나게 되면 기신이다,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관이 기신인 사람들은 첫째 내 아버지, 그 다음에 내 윗사람, 그 다음에 내 자식, 그 다음에 내 직장의 상사들과 다 유정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하고 감싸주는 모든 인연들과 정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가는 데마다 환영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아주 좋은 분이다. 자, 이렇게 이제 관을 희신을 쓰는 사람들이 공무원을 한다든지 법관을 한다든지 정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라 일을 하게 되면 크게 대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해도 잘 할 수 있죠. 자, 이런 분들이 장사를 한다, 상업을 한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을 쓰는 사람들은 돌아오는 무관하는 분이고 명예를 따르는 분이죠. 이런 분들이 명예를 찾아가게 되면 최고로 잘 될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수 편인이 희신인 경우와 기신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제가 거기에 걸어놨었습니다. 인성이라고 적어놨죠. 인성. 자, 인수하고 편인을 구태여 저희들이 구별하지 않습니다. 요거를 합해가지고 뭐 인수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인성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수 편인을 왜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희신이면 모조리 인수고 기신이면 모조리 편인이 되죠. 그래서 이걸 구태여 구별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본문에 나와 있는 일단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주죠. 계유. 예, 그 다음에 갑인, 을묘. 예, 자, 갑신. 첫 번째 사주입니다. 자, 두 번째 사주. 자, 갑신년. 예, 그 다음에 병인월. 자, 을묘, 임오. 되죠. 자, 요 사주를 또 보니까 내 일간의 능력이 여기서 어떻습니까? 걸록장이죠. 여기에 자, 걸록이든 장이든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걸록장이면 힘이 세다 그게. 자, 이렇게 힘 센데 옆에 급제, 나도 먹자. 또 급제, 나도 먹자. 야, 너들 그냥 먹지 말고 보양무 가면서 싸워라 해가지고 힘을 다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 힘이 굉장히 셀 때는 인수, 편인, 비견급제가 모두 다 기신이 되죠. 예, 그래서 인수, 편인이 기신일 때 비견급제도 기신이 됩니다. 이 사주는 인수, 편인이 기신인 사주다. 자, 요 같은 경우에도 내 힘이 걸록장이에요. 그 다음 둘째 아들 힘도 걸록장입니다. 자, 그럴 때 또 보니까 여기 인수가 나타나 있어요. 기신이죠. 내 힘이 센데 힘이 센 사람들은 식상, 재관을 써가지고 내 힘을 쭉쭉 뽑아줘야 됩니다. 예, 근데 반대로 인수편인이 있어가지고 내 힘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전부 기신이 되죠. 자, 또 보니까 상관은 희신이에요. 자, 급제 기신입니다. 자, 이렇게 희신이 하나 있고 기신이 두 개가 있는 그런 사주예요. 왜? 힘이 센 사람들은 상관, 내 능력을 발휘하면 참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수, 편인이 기신인 사람들이 보면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총명합니다. 자, 이런 분들이 예능적으로 아니면 장작이라든지 거리라든지 기술적으로 나가게 되면 크게 이름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분들이 사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하고 통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쏙죠, 사람들한테. 그래서 또 보증을 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수편인이 나쁜 쪽으로 기신으로 작용하는 사람들은 문서 계약이 자기한테는 불리하기 때문에 보증 같은 걸 쓰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물어봅니다.
둘이 부부인데 집을 살라는데 남편 이름을 할까요? 부인 이름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인수편인이 희신인 사람 이름으로 하면 좋습니다. 근데 기신인 사람 이름을 하게 되면 그 재산에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경우도 있죠. 자, 이렇게 인수편인이 기신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대부분 힘이 센 사람이거든요. 자, 힘이 센 사람들은 재를 써요. 그 다음에 재를 도와주는 식신상간 운이 오면 상당히 좋아집니다. 자, 근데 인수편인이 기신 사람들이 다시 인수편이나 비견급제 운이 오면 더더욱 힘이 세지죠. 그래서 모조리 기신이 되고 관운이 와도 기신이 되는데 관은 이상하다. 인수편인이 희신 사람은 관도 인수편인이 기신인 사람은 관이 희신인데 왜 이걸 쓸지 못할까? 자, 그거는 요거 제가 설명하고 바로 연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도 이 사주에서는 기신으로 쓰게 되죠. 자, 이렇게 인수편인이 기신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첫째 부모 덕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어릴 때 내 사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다. 공부를 참 열심히 하는데 제대로 여건들이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학업을 끝내 성취를 못한다.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참 많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수편인이 희신인 경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희신이 되는가? 자, 본문의 예제를 한번 보죠. 자, 일단은 첫 번째 사주, 자, 임자, 병호, 자, 을묘, 자, 을묘는 사주가 있고, 자, 두 번째 사주죠. 자, 갑오, 병자, 그 다음에 무신, 을묘. 자, 이렇게 두 번째 사주가 있습니다. 요 사주에 보니까 상관이 나타나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비견이 있습니다. 자, 여기 딱 보니까 인수가 있어요. 자, 내 능력이 12음성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자, 여기서부터 12음성을 떡 재봤습니다. 재보니까 장생이 나옵니다. 아직 애예요. 자, 이렇게 갓난 애기는 인수를 씁니까? 안 씁니까? 써야 되죠. 장생은 인수, 나를 도와주고 보살피시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육신이기 때문에 인수가 자기한테는 아주 좋은 희신이 되죠. 자, 이런 애기들이 상관,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능력을 발휘한다든지 달린다든지 뛰어다니면 다치겠죠. 자, 그래서 비견도 희신, 인수도 희신이다. 이렇게 이 사주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일간의 능력이 약할 때는 인수가 희신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죠. 자, 두 번째, 여기도 또 보니까 일간의 능력이 태예요. 형편없이 약합니다. 또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mon관이 정관, 여기 보니까 병관. 자, 일간의 능력이 절태인 사람이 정관, 병관 두 직장을 다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약 먹고 다녀야죠. 자, 그 보약이 바로 인수편인이죠. 자, 이 사주도 인수편인이 희신 사주시다. 자, 이렇게 사주에 인수편인이 희신을 작용하는 사람들은 어쩌든 다시 인수편인이 대운이든 해운에서 나타나는 게 좋죠. 자, 인수편인 힘을 도와주는 관운이 나타나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인수편인을 희신으로 쓰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거는 재운이에요. 자, 힘 빼는 식상운도 무섭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자기한테는 나쁜 귀신이다. 인수편인 희신이면 일단 어릴 때 내 부모 덕을 참 많이 봅니다. 어릴 때 내 모든 환경들이 다 좋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주 유복한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분이다. 자, 이런 분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는 사업, 장사를 빼고 나머지 직장 생활이라든지 또 뭐 교편, 교직, 그다음에 공무원 뭐든 다 하셔도 잘 할 수 있는 분이다. 단 돈과 관계된 사업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공부하시는 강사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2시간에 걸쳐가지고 이 육신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육신에는 묘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원관이 상생의 원리,
상극의 원리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는가? 요렇게 큰 그림을 하나 그려봅니다. 자, 원을 하나 크게 그려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다섯 등분을 사주로 내보십시오. 자, 그 다음 여기서 인수편인, 자, 인수편인 비견급제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여기 식신, 상관, 자, 그 다음 정제, 편제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고 정관, 평관 이렇게 한번 적어보십시오. 자, 다 적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요 육신에는 이상하게 두 가지 원리가 가만히 있어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서로 도와주는 상생의 원리, 상생의 원리와 서로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다투고 힘을 빼는 상극의 원리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인수편인은 우자든 비견급제만 만나면 도와주고 싶어해요. 자, 비견급제는 우자든지 식신상관만 만나면 도와주고 싶어합니다. 자, 식상은 안전하 쓰나 쟤만 보면 힘이 나죠. 자, 쟤는 관을 보면 아주 폼이 나죠. 자, 관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인수편인만 보면 그 벼슬이 오래 갑니다. 자, 한 예로 벼슬, 관은 우리가 흔히 벼슬이라 그러죠. 자, 벼슬, 관이 중중하다, 관이 충천하다 이러면 벼슬이 높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뭘 써야 되죠? 인수편인을 쓴다 이러거든요. 인수편인이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벼슬에 올라갈수록 인수편인, 사람이 머리를 숙일 줄 알고 착하게 어리석게 이렇게 살아야지 그 벼슬이 오래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벼슬에 올라가고 싶은데 그냥 가는 것보다는 재생관을 하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벼슬길이 중중합니다. 그래서 요즘 신문이나 방송을 통하면 모처에 공무원들이 비리를 많이 저지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모은 돈 가지고 왜 바치려는 거예요. 혼자 다 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재물이 있으면 벼슬길 올라가는 데 좋다. 근데 벼슬까지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유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숙이고 겸손해야지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꼭 공무원 예만 들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관 이거는 품이거든요. 폼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관이 많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폼 잡는 걸 좋아하고 낯쓰는 걸 좋아합니다. 관이 한 2개 정도 되는 사람들은 하다못해 동네 조기축구 회장이라도 하려고 그러죠. 먼 단체 장, 회장 참 좋아하죠. 관이 많은 사람들은. 자, 그러면 관이 있어가지고 폼을 잡으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죠. 회장은 돈 내는 회장입니다. 돈 펑펑 잘 쓰면 회장님 소리 듣는 거고, 돈 안 쓰면 저거 뭐 어쩌고 해가 뒤에서 엉뚱한 소리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 벼슬끼리 폼이 난다. 돈이 있으면 회장님이 좋은 사람, 돈 없으면 나쁜 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식신상관은 능력을 발휘한다 했죠. 자, 식신상관이 능력을 발휘하는데 왜 능력을 발휘합니까? 먹고 살라고 능력을 발휘하죠. 자, 먹고 살라고 능력을 발휘하는데 돈을 받다.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내 능력을 다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상은 쟤를 보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상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쟤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벼슬입니다. 돈 있으면 어쩌든 뭐라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죠. 예, 하다못해 뭐라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식상, 머리를 써가지고 돈 벌려고 그러고, 돈 있으면 벼슬, 감투 쓰려고 그러고, 감투 자리에 올라가고 나면 그걸 유지하려고 그러면 머리를 숙여야 되고, 자, 인수편인이 좋아하는 거는 비견급제, 비견급제는 식상. 이렇게 해서 쭉 도는 게 바로 상생의 원리죠. 상생의 원리입니다. 자, 근데 상극의 원리가 있어요. 자, 상극은 뭐 어떤 공간이 원수지간입니다. 이거는 만났다 하면. 자, 비견급제는 사람이라 그랬죠. 자, 이 비견급제는 안전하 쓰나 뭘 치는 거 아니? 죄를 쳐요. 그 사주에 비견급제가 막 많고, 이게 귀신인 사람들은 죄가 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 죄라는 거는 돈이죠. 그래서 사주에 비견급제가 많고 귀신인 사람들은 재물 복이 없다. 돈만 들어오면 나갈 일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식신상관은 안전하으나 뭘 치는 거 아니? 관을 칩니다. 관이 누구를 했습니까? 나를
보호하고 감싸주고 돌봐주는 모든 인연들이 관이에요. 그러면 남자 사주고 여자 사주고 식신상관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들을 내리 팍 치부리는 거죠. 자,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사주에 식신상관이 많으면 정관, 그 여자를 돌봐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어릴 때는 아버지입니다. 자라나가지고는 결혼해가지고는 남편이죠. 다음에 늙어가지고는 자식입니다. 여자 사주에 식신상관이 많으면 어릴 때 어린애가 아버지를 딱 뺨을 때리고 친다는 게 아니고 아버지 덕이 없어요. 아버지가 계시지만 아버지 도움을 못 받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 덕을 못 보면서 내 혼자 열심히 식신상관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공부하고 해가 성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는 아버지 덕 못 보고 결혼해가지고는 정관, 편관, 남편이거든요. 남편을 씹어 돌립니다. 껌 씹듯이 씹어 돌려가지고 병신 쪼다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여자 사주에 식신상관이 많은 사람들은 관이 발붙일 곳이 없다. 관이 앉을 자리가 없다. 이래가지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너덜너덜한 걸레처럼요. 그래서 과거에 벼말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식신상관이 많은 여자랑 여러분들의 자녀분이 결혼을 한다. 이러면 결혼하기 전에 한마디 하라고 그랬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 자, 무서운 이야기죠. 자, 네가 사주가 굉장히 좋고 재수가 좋으면 살아서 이별할 것이요. 사주가 나쁘면 죽어서 사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길에 가게 되면 살아놓으면 재수고 까타 잘못하면 죽어서 사별하게 된다 이럽니다. 자, 근데 이렇게 여자 사주에 식신상관이 많아도 이게 기신이어야 됩니다. 기신 쪽으로 작용을 해야 되고 아주 그 힘들이나 뿌리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남편을 완전히 걸레 쪽지처럼 문들어가지고 엉망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대표적인 사주죠. 남자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사주에 이 식신상관이 많은 사람들은 안전하으나 후렵합니다. 이 식신상관이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언론사, 언론. 자, 신문사 가면 계시는 기자분들이 식신상관이 참 많은 분입니다. 저도 뭐 그 관계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사장님부터 해가지고 편집국장님, 그 다음에 사회부장님, 또 이하 일선 취재 기자들, 일반 기자들까지 모조리 이 식신상관 하나쯤 없는 사람이 거의 없죠. 자, 식신상관은 후려파는 거죠. 자, 그럼 이 식신상관을 후려파는 게 어디를 팝니까? 관을 파죠. 그래서 이 관은 또 우리나라 따지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이 제일 취급을 하는 게 언론이죠. 기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언론사 언론 기자들이 제일 많이 또 찾는 데가 또 관청이죠. 이게 뭔가 이게 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쟤는 돈입니다. 돈을 벌라는 욕심이에요. 자, 쟤는 안전하서나 인수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 체가 많으면 인수편의는 맥을 못 춘다. 꼼짝을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체가 많은 사람들이 인수편의는 차분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건데 체가 많으면 공부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 어릴 때 사주에 체가 많은 사람들은 인수편의 차분한 게 없으니까 열심히는 사는데 놀기 때문에 논다고 바빠가 공부를 못하는, 머리는 참 좋은데 공부를 못하는 그런 사주가 돼버리죠. 자, 그 다음에 관은 안전하으나 비경급제를 내리치게 돼요. 그래서 사주에 관이 중중하면 비경급제,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관이 많은 사람들은 인덕이 없다, 사람덕이 없다, 참 잘해주는데도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 이러고, 또 사주에 관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사람들을 잘 나가다가 한 번씩 후려잡죠. 때려잡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불닭성질이라고 그러는데 성질이 팍팍 끓이죠. 아주 그것도 희신일 때는 괜찮습니다. 귀신일 때 아주 그 본성이 무섭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수편의가 많으면 식상이 꼼짝 못합니다. 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주에 식신상관이 하나쯤 있어야 돼요. 이 식신상관이 여자들 하면 자식복이거든요. 근데 인수편의이 억수로 많고 모조리 귀신이면 식신상관, 자식복이 꼼짝 못해요. 그래서 임신을 못하는 여자다, 자식을 못 가지는 여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인수편인이 너무 많으면 식상이 꼼짝을 못하고, 식상은 머리 쓰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건데 인수편인이 너무 많고 귀신이니까 머리를 쓰긴 쓰는데 꼭 안 되는 쪽으로 머리를 쓰는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육신들은 저마다 상생과 상극의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게 만능의 열쇠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꽉 넣어놔야 됩니다. 요걸 자유자재로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 다음번 지금 저희들이 생활역학 교실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10개의 테이프에는 요걸 응용하는 방법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 다음번에 나오는 그 파트에는 이걸 하나하나 활용하고 응용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담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들이 많이 애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괄적으로 사주를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사주가 있습니다.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자, 몇 시, 이렇게 해서 사주가 있다. 이거 좀 크게 적을까요? 자, 화면이 끊길까 봐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에. 자, 그러면 요 일간이 이제 최고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 사주에 관이 하나 딱 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죠. 자, 관은 내가 노력하고 힘쓰는 건데 옆에 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관 옆에 제가 있으면 재생관 해가지고 힘을 도와주죠. 그죠? 예, 그래서 아주 멋집니다. 자, 그럼 재생관, 내가 돈도 있고 벼슬도 있으니까 벼슬끼리 중중 올라갑니다. 이럴 때는 뭘 써야 됩니까? 그렇죠.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죠. 인수편인이 다 있으면 이거는 아주 한 폭의 그림처럼 된 사주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 이런 게 있어요. 사주에 재가 있어요. 자, 정재, 편재, 재라는 거는 돈이에요. 자, 돈을 버는데 재 해가지고 맨몸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뛰가 돈을 벌면 돈이 잘 벌립니까? 안 벌리죠. 자, 재는 물고기라 그랬습니다. 물고기를 잡는데 그냥 잡는 것보다 물고기가 있다. 식신이나 상관이나 낚싯대나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면 더 잘 잡히죠. 이렇게 낚싯대도 있고 물고기도 있으면 이거는 멋진 사주죠. 자, 낚싯대 가지고 그물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러면 사람 있는 게 좋죠. 자, 그 사람 이름이 비견급제입니다. 이렇게 식신이나 상관이 있고 재가 있고 비견급제 있으면 생생불식이라 해가지고 완벽한 사주가 되는 거죠. 아주 멋들어진 그런 사주입니다. 어떤 운에서든 잘 당하지 않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 또 보니까 사주의 벼슬이 아주 중중해요. 관 해가지고 큽니다. 자, 관이 하나면 산, 두 개면 산 넘어 산, 세 개면 첩처산중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벌써 산 넘어 산을 넘는데, 자, 이 산을 내가 잘 넘으려고 그러면 무거운 짐을 쥐고 넘으면 잘 넘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럴 때는 뭘 써야 되죠? 그렇습니다. 요 인수편인 딱 허리를 약간 숙여가지고 천천히 올라가면 잘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근데 나는 인수편인 쓰기 싫고 상관이 있다. 자, 상관은 뭡니까? 달리는 거죠. 산 넘어 산을 넘어가는데 막 달리면서 산을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안 가서 지치게 됩니다. 그러면 상관이 귀신이다 그거예요. 산도 못 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육신을 보는 거죠. 자, 근데 어떤 사람 떡 사주에 산이 하나 떡 있어요. 좋다 그거예요. 근데 옆에 떡 보니까 인수, 여기 편인. 자, 산을 오르려고 그러면 부지런히 올라야 되는데 인수편인은 뭡니까? 놀고 가자가 인수편인입니다. 한 개는 쉬어가자고 두 개는 아예 퍼져가지고 노는 게 인수편인이죠. 산을 오르려고 그러면 열심히 올라야 되는데 인수편인이 두 개가 있고 이게 또 하필 귀신이면 아예 퍼지고 놀고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 같으면 이제 금등산을 올라야 되는데 그 밑에 파전집에서 막걸리 시켜놓고 먹고 퍼지고 안 가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관을 쓰려고 그러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노력하는 게 바로 재. 근데 관을 쓰는데 인수편인 놀고 가자 노세 가세 놀고 가자 이러면 안 된다. 이거는 귀신이고 결국 이건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육신은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예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사주에 머리가 비상합니다.
상관이 있어요. 똑 보니까 또 상관이 있어요. 머리가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상관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재죠. 여기서 재물이 딱 나타나면 이 좋은 머리를 돈 버는 데 쓰는데 떡 재가 안 나타나고 뭘 하는 거 아니? 정관이 나타났습니다.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정관, 나를 보호하고 감싸주고 돌봐주는 관을 갖다가 따기를 탁 때려버리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주가 되어버리죠. 굉장히 안 좋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전부 자기 팔자대로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주 바꾸기 어려워요. 사주 바꾸기 어렵습니다. 자, 제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떡 태어났는데 피부가 별로 안 좋다. 그럼 이 피부를 이쁘게 곱게 하기 위해서 피부 마사지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돈 많이 듭니다. 하물며 이 피부도 돈이 많이 드는데 나는 눈이 제가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눈이 좀 작습니다. 하지만 보일 것 지금 다 보여요. 그래서 내 눈이 좀 안 좋다. 좀 크게 만들고 싶으면 돈이 들어요. 자, 나는 전체적으로 얼굴이 안 좋다. 그러면 성형을 해야 되죠. 돈 많이 듭니다. 나는 체형이 안 좋다. 제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제 별명이 임신 8개월입니다. 배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싹 빠졌습니다. 그러면 내 체형이라든지 배가 안 좋다 이러면 다 돈이 들어요. 그리고 이걸 바꾼데 가짜 털이 그 정도인데 바꿔봤자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별 볼 일 없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내 몸뚱이, 이 몸뚱이 바꾸는 거는 돈도 많이 들고 막상 바꿔봤자 큰 효과를 못 봅니다. 몸도 못 바꿀 거를 자기 사주팔자는 이거 더 어려워요. 더 바꾸기 어렵습니다. 근데 사주도 불변이요. 몸 이것도 쪼매밖에 안 바뀌거든요. 바꾸기 쉬운 게 있어요. 뭔가 마음입니다. 마음. 자기 마음 싹 바꿔버리고 나면 표정 바뀌죠. 몸도 바뀝니다. 저도 큰 돈 안 들였는데 배 들어갔듯이 지금 얼굴에 살도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해서 자기 이 역학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남 봐주고 자시고 그거 할 시간 없습니다. 자기 거 보고 내 가족 거 보고 내 주변 사람 거 보다 보면 이런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래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요거 때문에 내가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구나. 요거 때문에 우리 남편하고 내하고 맨날 다투구나. 요거 때문에 내 애들이 그렇게 고집이 저가 아버지 닮아가지고 나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을 쏙 빼닮았죠.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무해가지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마음밖에 없다는 거. 마음을 바꾸면 사주도 서서히 왜 사주 딱 보고 그대로 안 하면 돼요. 그대로 안 해버리면 사주 안 맞는 거죠. 나쁜 사주는 그대로 안 하면 되는데 대개의 사람들은 나쁜 사주, 나쁜 운에 꼭 그대로 합니다. 꼭 무슨 귀신에 홀린 것처럼 그대로 해가지고 딱 당하고 그대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한 것 중에서 가장 매력을 느끼는 학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째, 이 사주죠. 이 사주팔자. 참으로 매력을 많이 느낍니다. 사람의 이 생김새, 또 여러분들이 사람의 성격, 사람의 심리, 사람의 품성, 사람의 환경, 사람의 적성, 사람의 미래, 뭘 가지고 예측을 하겠습니까? 서양의 심리 백날 공부해도 결코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동양의 거대한 벌써 이 역학의 역사는 자그마치 10,00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 이게 바로 사람 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오고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내가 복이 있으면 잘 먹자 잘 크고 복이 없으면 조금 힘들고 어렵게 지내겠지만 타고난 팔자가 그런데 어떡합니까? 근데 우리가 비록 주머니에 돈은 없어도 마음은 좀 넉넉하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마음 바꾸는 공부가 있는데 이걸 저는 윗바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윗바사나. 앞으로 저는 이 윗바사나와 사주의 보급 대중화에 내 모든 젊음, 나의 시간, 그 다음에 저희 얼마 되지 않는 재산, 그리고 내 정열을 다 바칠 그런 계획입니다. 나쁜 운, 사주를 보면
두 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좋은 운. 좋은 운과 좋은 운, 나쁜 운. 나쁜 운 둘 중에 하나인데 좋은 운은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근데 나쁜 운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쁜 운이라는 것은 파도와 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부터 나쁜 운이 나에게 파도를 치면서 요동을 치고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수행을 잘 해가지고 이 윗바사나 수행을 잘 해가지고 윗바사나 수행이 마음 수행이에요. 자, 그래서 수행을 잘 해가지고 고요하게 있으면 이 파도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고요한 상태에서 파도가 오게 되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나에게 충격을 줄 줄 몰라도 얼마 안 있어가지고 서서히 깔아앉게 되죠. 자, 근데 파도도 지금 세고 내 마음도 지금 흔들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더 큰 파도가 쳐버려가지고 내 생명, 내 건강, 내 가족, 내 명예, 내 재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앗아가게 되는 거죠. 저도 이 수행을 통해서 큰 힘을, 큰 도움을 입었습니다. 까딱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근데 이 두 가지가 사람 사는 데는 최고로 참 유익한 그런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한 것 중에서는 이게 최고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에게 앞으로 제가 직접 뵙지를 못하니까 이런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제가 보급을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동안 초급 이만석의 생활역학교실 강의 여러분 들으신다고 많이 힘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 들으시면서 조금 의문스러운 거는 한 번 더 반복해서 들으시고 또 더 상세한 거는 저희들 교과서 책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강의한 그 테이프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혹시 잘 모르는 거는 담당 강사 선생님들께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시리라 제가 믿고 있습니다. 자, 요것으로서 생활역학교실 초급반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더 이제 활용하는 거 이런 걸 배우는 중급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있는 곳을 잠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법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신장이 계신 곳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가 제가 조금 전에 강의를 했던 곳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기가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서재입니다. 책이 한 8,000권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제 책상이죠.